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대출이 잠긴다고 하니까 시장이 난리가 났어요. 돈이 넘쳐난다고 그렇게들 얘기했는데 넘쳐나면 이럴 일도 없는데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 보면 정말 시장에 돈이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분양하는 입장에서도 지금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동안 분양가 계속 올리면서 배짱 분양했었는데 이거 이제 사람들 돈 끌어올 길 없다고 하니까 조금씩 걱정하기 시작을 했어요. 시장의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드러나게 될 더 큰 문제가 있죠. 바로 깡통전세 문제입니다. 깡통전세 다 아시죠?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치면 매매가보다 높은 상태의 전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바로 깡통전세입니다. 시세가 5억짜리 아파트인데 전세금이랑 대출금 합쳐보면 5억이 훌쩍 넘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바로 깡통전세의 전형이죠. 팔아도 집을 팔아서 대출금이나 전세금을 다 못 돌려주는 껍데기만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잘 팔리지도 않는데 갑자기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돈 돌려줄 대책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과거 침체기의 부동산 시장 다 잊으셨을 것 같아서 다시 소개를 하면 경착륙 위기를 맞은 시장이라고 하면서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입주가 6개월이나 지났는데 불 켜진 집이 절반밖에 안 되는 상황, 거래는 멈추고 새로 분양한 집들을 전세로라도 채워줄 사람이 없는 상황, 그게 바로 침체기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당시에 서울에서도 깡통 전세가 나타났죠. 세입자가 돈대를 파는 경우가 수두룩했습니다. 사례로 들었던 동작구의 아파트 기사가 있는데 5억짜리 집이라고 했는데 자기 돈 8천만 원밖에 안 들어있죠. 은행 대출로 2억 땡기고 전세 보증금으로 2억 2천만 원 땡겨놓은 집입니다. 근데 이게 팔라고 내놔도 안 팔리니까 집값이 떨어지죠. 집값이 4억 5천으로 떨어졌는데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치면 5억 2천입니다. 근저당이나 보증금 합산액이 집값을 초과해서 이런 거 집을 팔아도 빚을 해결할 수 없었어요. 과거의 서울에도 즐비했던 게 깡통전세입니다. 하락기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거래 안 되고 호가를 내려도 거래가 안 됩니다. 깡통전세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돼요. 상승기에는 갭 투자가 기승을 부리죠. 돈이 없는 사람이 집주인이 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근데 집값이 계속 오를 때는 상관이 없는데 하락기가 되면 돈 갚아줄 능력이 사라져 버려요. 깡통 전세로 피해자가 늘어나게 되죠. 현재의 상황도 매우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갭 투자를 권했던 사회죠. 다주택자가 양산이 되고 전세가 귀하다고 하니까 새로 사는 사람들은 전세가를 최대한 올려받았어요. 전세 보증금을 최대한 받은 후에 여러 채를 소유한 형태가 많이 늘어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전세가의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집을 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많았죠. 위험하다고 아무리 말려도 이렇게 돈 놓고 돈 먹기, 땅 짓고 헤엄치기 같은 쉬운 부자 되는 방법이 어디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었어요. 갭을 끼고 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노도강 지역 특히 많이 올랐다고 그렇게 설레발들을 쳤는데 노도강 아파트에 갭 투자자가 몰려간 결과입니다. 대출을 줄이고 규제를 가하니까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렸어요. 9억 이하 아파트는 1216 대책 이후에도 대출 한도가 유지가 되고 무주택자가 주담대 받을 땐 전입 요건도 필요가 없었죠. 1억만 가지고 갭 투자할 수 있다는 노도강에 갭 투자자가 몰려갔어요. 제일 많이 샀는데 꼴랑 1억만 갖고 집주인이 된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뜻이죠. 고삐가 풀렸죠? 너도 나도 1억만 마련하면 가서 살려고 드니까 집값이 계속 올랐습니다. 임대차 3법의 전세난이라고 하니까 전세금 올려받아서 갭 투자할 수 있다고 갭 투자자가 몰려갔고 불안해서 뒤따라간 2030이 패닉바잉 했습니다. 추격 매수하면서 더 가격이 올랐어요. 저가 매물 사냥에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의 1억대 아파트가 불티나게 팔렸죠. 평택, 시흥, 경북, 구미, 충남, 아산 이런데 많은 갭 투자자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지역들 5천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갭 투자가 가능하다고 뭐 유튜브나 카페, 단톡방 이런 데서 설치니까 사람들이 가서 샀어요. 이런 아파트 사라 말하는 전문가들도 걱정하죠. 공시가 1억 넘어가면 이렇게 사는 수요도 사라지기 때문에 쉽게 처분하지 못할 거고, 하락장에서는 더 주택 수요가 줄어서 자금이 묶일 수 있으니까 묻지마 투자하지 말라고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서 샀어요. 아파트가 안 되면 빌라에 가서 이런 일을 했죠. 전국서 빌라 사자가 사상 처음 팔자를 앞섰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보다 환가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감가상각도 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세는 살지언정 굳이 매입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는 매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갑자기 확 늘었죠. 100만 원 받고 집주인 될 수 있다고 갭투자 알바도 기승을 부렸습니다. 더 소액으로 가능한 게 빌라 갭투자니까 젊은 사람들 이거라도 사면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샀고, 심지어 돈을 받을 수 있는 투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갭투자에 뛰어들었어요. 지방 곳곳에도 갭투자가 성행을 했죠. 전세난 노래에 전세 대출도 잘해주고 하니까 전국으로 갭투자가 퍼져나갔습니다. 공급은 계속 늘어나는데 깡통 전세 불보듯 뻔하죠. 몇천만 원으로 갭 투자한 거니까 전세값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집주인이 된 거니까 이 전세금 빼달라고 했을 때 빼줄 능력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갭 투자에 미쳤는지 대출 받아가지고 갭 투자하고 했죠. 보금자리론의 허점을 이용해서 이거 받아가지고 갭 투자했습니다. 수백만 원 가지고 갭 투자했고 2,500만 원이면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사회생활 2, 3년 한 사람들도 이런 거 사러 갔죠. 5억짜리 아파트라 치면 전세 한 4억은 들어있죠. 갭 1억이면 살 수 있습니다. 1억을 마련하는데도 대출을 통해서 마련하거나 가족들한테 빌리거나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영끌해서 마련한 사람들이에요. 1억 마련하는데도 이랬는데 나머지 4억 전세금 내줄 돈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이 돈 내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빌라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1억짜리 집에 전세 1억 가까이 놓고 갭 거의 안 들이고 산 사람들이 집주인입니다. 내줄 돈이 없어요. 대출을 더 받거나 신규 세입자를 받는 것 외에는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집주인인 경우가 지금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이러니까 깡통전세 주의보라고 하는 거죠. 신축 빌라 같은 경우 특히 심합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는 신축 빌라 전세 거래 중에 10건 중 8건이 깡통 전세예요. 도봉구, 금천구 뭐 이런 데도 절반 이상이 깡통 주택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신축 빌라 깡통 주택이 많은 이유가 바로 마케팅 전략 때문이죠. 빌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매입에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여요. 일단 사면 시간에 따라서 감가율이 굉장히 크고 환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수요가 아니면 선뜻 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어지는 집들은 대부분 세입자를 먼저 구합니다. 세입자를 구해놓고 전세금의 일부만 얹어서 또는 거의 갭이 없이 매수할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들한테 명의를 넘겨요. 이거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나 가능한 일인데 이러한 일들을 수년간 벌여왔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서 가끔 메일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보 글이 하나 들어왔어요. 미르님이 주신 글인데 인천에 친구가 시세 1억 4천짜리 빌라를 가지고 있었는데 팔고 싶었는데 내놔도 안 팔렸대요. 그러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갑자기 1억 2천에 팔아주고 복비를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업계약을 써달라고 했어요. 사겠다고 한 사람은 법인인데 1억 4,800에 업계약을 하자고 해서 빨리 팔고 싶은 마음에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실거래가가 신고가 되겠죠. 근데 이 법인은 1억 4,300에 전세를 놨습니다. 1억 4,800짜리 계약서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사람은 이게 안전하다고 믿고 들어왔거나 또는 전세보증 같은 거 가입해서 별 문제 없을 거다 싶어서 들어오겠죠.
법인은 실제로 1억 2천에 샀으니까 전세금 받아가지고 이 대금을 지급하고도 2,300만 원을 받아가는 상황이 됐어요.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찍힌 실거래가가 또 사람들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사례 없는 것 같죠? 실제로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예전에 화곡동 쪽에 평가를 하러 갔는데 여기 단독 부시고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거 섞어서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들어간 돈, 토지 매입비하고 건축 자금 해서 30억 정도 들었는데 전세 보증금만으로 40억 가까이 수령을 했습니다. 이미 계약이 다 끝났어요. 대부분이 전세 대출하고 전세 보증보험 가입해서 이 돈을 메꿔줬어요. 이러니까 신축 전세가는 올라가죠. 실제 들어간 돈보다 훨씬 비싼 값에 이미 모든 자금을 회수하고 이윤도 챙겼어요. 이 소유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여차하면 이 건물 포기하면 끝나는 상황이죠. 이렇게 돈 벌어간 사람들이 수두룩한 게 현실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깡통 전세 문제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또 그들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고스란히 국가의 짐이 됩니다. 전세금 떼일까 하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죠. 전세보증이 되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별로 이런 거 걱정 안 합니다. 집주인은 이미 자기가 들어간 돈이나 이런 거 다 자금 회수했고 이익금까지 챙겨갔으니까 나중에 날려도 그만이에요. 이 책임은 결국 보증을 서준 데서 책임질 수밖에 없고 손실로 이어집니다. 세금 먹는 깡통 전세죠. 소유자들은 제도를 악용해서 가격을 올리고 세입자는 보증만 믿고 무리수를 택하니까 이 손실이 전부 다 부담으로 돌아오게 생겼어요.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안 돌려주는 전세금이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죠. 허그가 실적 집계를 시작한 게 2015년부터인데 2016년도에 34억밖에 안 되던 사고액이 작년에는 4,700억 가까이 늘어났어요. 137배가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아직도 절반 가까이 남았는데 3천억 넘게 사고가 났습니다.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공기업의 손실,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책임진다는 말, 세금으로 메꿔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현재의 상황, 넘쳐나는 유동성, 아직 잠그지 않은 상황이죠. 최저 금리에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까지 유예해주고 있는 최적의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사고가 터지고 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겠죠. 사상 최대의 유동성, 유례없는 갭 투자, 그것도 패닉 갭 투자, 그 결과가 이제 현실로 닥칠 상황입니다. 앞서 얘기한 호조건들이 다 사라질 상황이죠. 대출은 규제되고 금리는 올라가고 유예는 끝날 상황입니다. 대출 규제 테이퍼링 한다고 하니까 주가도 떨어지고 영끌 비투 이제 큰일 났다고 요즘 연일 떠들죠. 가계대출을 거칠게 조여가고 있다고 언론은 표현했는데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조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출은 조이고 금리는 올라갈 것 같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조기 테이퍼링 움직임이 악재가 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조정 분위기인데 주택시장은 아직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산시장 중에 가장 무거운 시장이 바로 부동산 시장이에요. 안 나타나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 못 느끼고 있는 걸까요? 농협이 대출 중단한다는 게 굉장히 큰 쇼크가 됐는데 대출은 쪼이는데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늘어나 있습니다. 신용대출도 조이고 있는데 그동안 연봉 대비 두세 배 가까이 신용대출 쓰고 있었는데 이것도 연봉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하니까 만기가 도래하는 사람들 돈 구할 길이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금융권도 잠근다고 하니까 이제 고금리 사채 시장을 두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개업소가 돈 없으면 사금융 연결해 준다는 광고까지 나오고 있죠.
여기에 대출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담대 금리 4% 넘게 뛰었어요. 기준금리 아직 올리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시장에서 돈 빌리는 값은 이렇게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통이 곧 열리는데 금리 인상이 예정된 수순이라고 계속 시그널을 주고 있죠. 기준금리까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은행의 대출금리는 더 빨리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대출 만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하고 있어서 연체율이 14년 만에 최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은행 내부에서 다 걱정하고 있죠. 이거 착시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밀어주고 있다가 나중에 터져서 우리가 감당 못하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이자 상환 유예라도 그만해 달라고 읍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터지는 걸 밀어놓고 있지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검단 같은 경우 입주가 쏟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잔금 대출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죠. 수많은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 검단입니다. 검단 바로 김포에 붙어 있는데 이번에 신규 입주하는 호반 서빗 처음에 전세가 4억 가까이 부르다가 최근에 3억 중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근처에 있는 기축 아파트 전세값 3억 2천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가 전세가 3억 3천인데 20년차 구축의 전세가 3억 2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가 빌라에서 그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동안 수많은 분양이 있었고 이거 분양받은 사람들 대출 안 되면 해결 안 되는데 프리미엄 받고 팔려고 많이 산 사람들이 집주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대출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집을 갖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면 깡통 전세 문제가 대출의 불의 고리에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